김혜란 국힘 대변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거 가지고 여권 내에서 아주 시끄러워요. 여기서 오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빠 결혼 20주년을 기념해서 올렸나 봐요.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둑시키고 낙선해서 미안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친절하게 설명까지 합니다. 오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 주고받은 이 카톡 내용이 다시 소환되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회적으로 비판해서 쓴 것이 아니냐라고 논란이 생긴 거죠. 김혜란은 친한계 쪽이라고 합니다. 성향이. 친한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됐어요. 친한계 인사입니다. 자, 명태균과 김건희가 카톡을 주고받았죠. 김건희가 얘기합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합니다. 우리 오빠가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우리 오빠 대신 사과드립니다. 명선생님께 제가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거든요. 왠지 우리 오빠가 윤석열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윤석열이 지가 뭘 안다고. 저는 명선생님이 완전히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의지해요. 김건희가 명태균을 얼마나 신뢰했고 납작업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명태균이 이건 당연히 윤석열이지 무슨 김진우야. 김진우 김건희 오빠하고 내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해. 정치 얘기할 짬밥이 돼? 정치 잘 모르잖아. 거기는 두 번 만났지만 정치 얘기할 그 짬밥이 안 돼. 거기는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또 얘기하다가 아마도 무슨 내 쪽으로 쿵짝쿵짝 맞췄나 봐. 입을 맞춰서 나중에는 이건 김진우다 라고 다시 명태균이 수정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여기에 아니나 다를까 이 김혜란 대변인이 불을 지핀 거죠. 그러니까 국힘 내에서도 시끌벅적합니다. 왜 불필요하게 그런 얘기를 올려서 논란을 만드느냐. 의도적인 거 아니냐. 너 친한 게 아니냐라고 막 공격해요. 추경호도 입을 엽니다. 언행에 신중해라.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라. 정치인의 말의 무게는 천금과 같다. 원내외 무관하게 당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라 라고 얘기를 경고를 날립니다. 지들끼리 찔려서 난리치는 거죠. 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올렸을 수도 있어요.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잖아요. 여기서 오빠란.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가 봐서도 이상한 거죠. 그 논란이. 자, 극우 유튜버 중에 진성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성호. 자, 이서진과 찍은 사진이 화제인데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서진이 친일파의 후손임이 드러난 거죠. 이 진희규 친일파 진희규의 손자라고 합니다. 외손자. 이서진은 외손자, 진성호는 친손자, 직계 손자라고 그러네요. 보니까 친일파의 직계 후손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봐요. 보니까 친일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보니까 진희귀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의 정치인 일본 황실 중추원 참이다. 참이 벼슬 냈어요. 일제하에서 경북 대구 출신. 경상북도 참사를 역임했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경상북도 도 공무원 출신. 대구은행 감사, 평의회 회원, 평의회 도의원이었나 봐요, 보니까. 30년 6월 3일부터 33년 6월 2일까지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다. 진희규 중추원 참의가 소유한 하인과 시녀가 100명에 달했다. 하인과 시녀가 100명이네. 어마어마하죠. 대구은행 이사를 지냈고, 또 일본 정부로부터 포장도 받았고 1949년 3월 18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자수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5인의 명단에 속해 있다. 진성호 친손자로 진성호와 외손자로 이서진이 있다. 이서진 친일파 후손들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이렇게 보수 유튜버를 하는가 싶었더니 보니까 친일파 후손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겠죠. 이서진도 마찬가지고 친일파의 후손들임을 똑똑히 기억합시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박철희 주일대사가 또 화제인데요. 일본인도 아닌데 일한 쓰면서 강제 동원 표현은 거부하고 있다. 진짜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런 자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정부를 조각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친일파들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한 친일파들을 고위 관직에 임명한다는 거예요. 이란이 뭡니까? 이란.
외교 내통이 국정감사에서 외교적 파장 때문에 여당 윤상현도 역사적 사실이다. 공식 행사마다 이 한일, 일한, 한미를 일한 관계라고 표현한답니다. 이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대요. 박철희 주일 대사.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죠. 이 고위 관직이죠. 제일 중요한 관직. 엄청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일한, 한미, 일한 관계 강제동원 표현하지 않은 친일파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친일파를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 최악이죠. 이게 정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인정 안 해요. 정말로 못된 정부, 나쁜 정부, 없어져야 될 정부입니다. 하루속히 쫓아내야지. 이거 정부도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정부 조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도 못하고 있어요. 정부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부가 정부입니까? 정부 조각도 못하는데. 자, 한동훈과 오늘 오후에 윤석열이 만나게 돼 있죠. 회담인데 식사도 않고 티타임을 한대요. 가장 낮은 단계의 의전. 티타임하고 끝난대.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이 한동훈을 무시하는지 알겠죠. 한동훈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했어요. 얘기했는데 김건희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설치지 마라. 예전에 사과했던 대로 뒷방에 그냥 앉아 있어라.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해라. 그리고 해명해라. 이 의혹도 대해서 해명해라. 그다음에 이 십상시들 다 철거시켜라. 다 쫓아내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자, 윤 대통령 윤석열은 21일 오후 4시 30분에 식사 시간을 교묘하게 피하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오찬이나 만찬 등 식사를 겸한 자리가 아닌 차단 형식으로 진행되며 두 사람만의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단독회담을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대동을 하고 윤석열이 자신이 없나 봐요.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윤석열은 보니까 인지능력에도 상당히 장애가 있는 것 같고 알코올성 치매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이 들어요. 박명록이 서명 못할 정도니까 할 얘기 다 했죠. 한동훈과 독대할 능력도 내가 봐서 안 되는 거야. 지 기억력을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봐서는 정진석을 같이 배석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끔찍하죠. 저런 자를 대통령으로 두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대통령 쫓아내야 돼요. 대한민국 망한다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특수부대 12,000명을 파병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1,500명은 이미 러시아로 갔다. 이 청진항에서 군인들을 싣고 옮기고 있는데 국힘이 비유가 희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데 러시아 초라한 군사력 러시아의 압도적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미친 것들이죠. 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미일 편중 외교가 북러 밀착을 불러왔다. 이건 제 논평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논평을 했죠.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 일본 편만 드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절교를 했죠. 절교하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딱 붙어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 동맹을 추진했고 서명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 조치로 파병까지 이어진 것이고 여당의 표현 보세요.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사실상 북러를 겨냥한 국제적 포위망을 구축하자. 세계 제2위 군사대국 러시아에 대해 초라한 군사력이라고 폄하하며 깎아내린 표현도 눈길을 끌었다. 자, 국힘 정신 차리세요. 세계 제2의 군사대국 세계 최고의 핵 보유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를 무시하면 안 되죠.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군대가 파병됩니다. 러시아 핵무기가 뒤에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김건희가 드디어 제2부속실을 설치 공사한다는 얘기가 전에 있었어요. 드디어 거의 다 완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달 국정감사 끝난 뒤에 본격 출범한다. 자, 윤 집무실과는 다른 층에 설치했다라고 처음에는 기사가 났는데 장순칠 실장을 내정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층이 아니고 김건희의 집무실을 2개나 설치한대. 2개. 2층과 5층이 대통령실인데 2층과 5층 거기에 같이 똑같이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미쳤어요. 그리고 무슨 집무실이 필요합니까? 접견실 정도만 필요한 거지. 청와대에 있을 때 접견실밖에 없었어요. 대통령 부인은 접견실이라고.
국감 후에 제2부속실이 출범하는데 집무실을 2개나 설치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실 들르기 전에 헷갈리게 하려는 거야. 이 제2부속실 먼저 들려라 이런 얘기 아니야. 옆에서 감시하겠다라는 거죠. 거기를 통과해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김건희 이게 자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김건희가 무슨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집무실이 필요해?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인원도 역대급이랍니다. 7명, 8명, 7명 정도 둘 예정이라고 그러네 보니까. 같은 층의 인원도 역대급이다. 7명도 필요 없지. 한두 명이면 그 족하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 행세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라는 이건 포고도밖에 볼 수 없어요. 국민들한테 드러내놓고 이제 대통령실을 하겠다. 7명이나 설치하고 대통령실 문 앞에 2군데나 설치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김건희의 권력욕, 야심욕 끝이 없어요. 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뒤에서 다 하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김건희한테. 뒤에서 지가 김건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 세우고 만들었잖아. 나도 이 정부에 지분이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도 이 정부에 내가 대통령 세우는데 왜 대통령실을 내가 뒤에서 그만 많은 지분권을 행사해야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대통령실을 다 하고 있다니까 지금 김건희가. 아직도 자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김건희의 십상시 7명의 비서관 볼게요. 이 김건희 라인으로 뽑히고 있는 사람들이 뉴탐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뽑아왔는데, 자, 이기정 비서관 의전 이기정 전에 대통령 윤석열이 한때 브리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도어 스태핑. 자, 대통령실 출근하면서 기자들 상대 막 하다가 하도 실수하고 뻥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를 하니까 나중에 실패했죠. 거기서 MBC 기자가 막 따졌죠. 어쩌고저쩌고 그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막 입틀 막 하고 하니까 비행기 순방도 못하게 배제시키고 하니까 막 따졌습니다. 따질 때 이기정과 입씨름하던 그자입니다. 이게 이기정 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 제일 중요한 국정기획. 아마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김건희가 주식 투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국정기획을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을 갖다가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김동조 비서관. 자, 최재혁 비서관. 홍보기획. 최재혁 비서관. 홍보기획. 주로 보니까 기획, 의전 이런 쪽에 다 핵심 쪽만 갖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강기훈 선임 행정관 국정기획. 아마 이 조선일보 출신, TV조선인가 조선일보 출신 아닌가요, 이분이? 국정기획. 김성룡 행정관 인사. 제일 중요한 인사. 황종호 행정관 국정기획. 황종호가 나왔어요. 황종호. 황하영 동부전기, 강릉, 태백, 울산 그쪽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가. 황하영의 아들 황종호 운전기사 출신이 출세했어요. 운전기사. 자, 윤석열의 운전기사도 하고 그랬죠. 자, 양정철, 이낙연과도 연이 있는 황종호 행정관이 딱 틀어주고 있어요. 김대남이 이 황종호를 통해서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보니까. 강훈 전 비서관 정책홍보, 강기훈. 자, 강훈이 조선일보 출신이 헷갈리네요. 하여튼 간에 강기훈하고 좀 헷갈리는데,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십상시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김건희 라인 십상시. 아마도 이 자들이 김건희 집무실 이 부속실에 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고 넘친답니다, 인원이. 그래서 줄인 게 7명이라고 합니다. 7명. 반드시 척결해야죠. 이거 반드시 특검에서 얘네들의 국정농단을 심판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 부역자 처벌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자, 단독. 남한 무인기 결정적 물증을 제시했다.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자, 우리 군의 대응이 나왔는데 넘어간 것 없다. 자작극에 무게를 둔다. 북한은 평양 잔해 한국군 기존과 동일 우리 군 외형 복제에 던져놓은 것. 자, 북한 상공에서 삐라 뿌리다가 발견된 거예요. 추락해서요. 격추를 당한 것인지 스스로 추락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나만 무인기다라고 결정적 물증을 제시를 해요. 잔해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 군은 넘어간 거 한 개도 없다. 자작극의 무게. 그런데 왠지 이게 국군의 날 행사에 공개했던 드론 사진입니다. 드론 사진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은 북한 애들이 모방품을 만들어서 일부러 자작극이다. 근데 갑자기 자작극을 할 리가 있나요? 너무 똑같잖아요. 보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뜬금없이 북한이 이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 자작극을 할 리가 있을까 싶어요. 왠지 저는 여기에 관해서는 윤석열이 보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윤석열이 전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 위해서 드론을 보냈다. 이게 남한 이 민간단체 탈북단체에서 이 군사용 드론을 입수해서 보낼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전에도 윤석열은 드론을 보낸 적이 있다. 북한에 보낸 적이 있다. 이번에도 평양상군의 윤석열의 지시에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왠지 이거 정말로 서글프잖아요. 남한 정부의 이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도 북한의 김여정이 말이 더 신뢰가 간다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본인의 낮은 10%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전쟁 분위기로 휩쓸고 하는 윤석열 정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이건. 미친 거지 완전히. 자, 강혜경 씨가 명태균 의혹을 폭로했던 강혜경 씨가 오늘 법사위 국감에 오후에 출석을 합니다. 반드시 이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를 반드시 제대로 폭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음성 증거도 녹취록도 윤석열, 김건희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저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시원하게 다 까발려서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하루속히 내보는데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원지검도 명태균 관련 녹음 파일 4천여 개를 분석하고 있답니다. 녹음 파일 4천여 개를 입수했대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다. 반드시 나쁜 짓을 한 놈들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심각한 불법이 자행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을 조작했고, 공짜로 3억 6천만 원짜리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김건희, 윤석열은 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 등에 관여를 한 거예요. 김영선 의원뿐만이 아니죠. 도지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회의원들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자,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뒷배를 믿고 명태균이 저렇게 설쳤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녹취, 음성이 시원하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